안녕하세요. 국어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전국에서 모이신 선생님들과 더불어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또 발령 이후에 또 너무 바쁘셔서 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히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어떤 시험의 준비 과정이나 또 2차 준비 과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힘든 여정을 뚫고 와주셔서 의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원래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는데 요즘에 좀 뒤숭숭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오늘 영상을 위해서 이 한 번 희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와주신 것 같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선생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고 싶은 예비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한번 자기소개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서울에서 합격을 하게 된 김은태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저는 2020년 경기도에서 합격을 한 송예림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소개도 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수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항상 좀 많이 깨우치고 감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수험 과정에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나만의 이제 극복 방법. 수험 과정이 되게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할게요. 2차 그게 남아서. 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수험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오히려 저는 여름 막 이럴 때보다 1월, 2월 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 진입을 했는데 이제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막 정말 제가 정말 잘한다 하는 선배들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보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잘 몰랐던 분이 막 갑자기 좋은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선배들마다 이제 어떤 책을 공부했다 막 어떤 걸 공부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이게 국어과다 보니까 조금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책을 봐야 할지 그 다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막 이제 막연함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에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이 됐고 두 번째로는 그럼 열심히 한다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월 달에는 그래서 공부량이 많았던 것보다는 한 해 계획을 세우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수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살펴도 보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3학년 때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서 이렇게 합격 수기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추스려보고 이렇게 여태까지 정리했던 이런 학부 강의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떤 것들을 할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하면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놓고 자료를 이렇게 좀 완비했던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좀 뭘 해야 되겠다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나 아니면 이렇게 수기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 강의에서 이제 무슨 책 봐라 아니면 어떤 교과서 봐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만의 이렇게 한 해 동안 농사지을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해 놓는 게 좀 도움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수학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셨네요. 네네. 저도 항상 연초에 상담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데 선생님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해놓으신 것 같네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연초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고요. 너무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데 저는 일단 힘들었던 시기가 두 번이 있었어요, 작년에. 일단 첫 번째는 4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조금 졸업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을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약간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되게 컸고 또 제가 3년 동안 일병행을 학원 고등부 전임이랑 막 시간 강사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남들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들었고 또 시험 준비가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근데 또 고등학교 내신 기간이랑 또 겹치다 보니까 이게 하루를 빼는 것도 제가 주말에도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정말 그 부분에서 조금 멘탈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시면 좀 임용 시험을 전문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계속 찾아가려고 해서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제가 너무 멘탈이 더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근거리에 그냥 혼자 산책도 자주 가고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도 막 하면서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좀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은 오키나와 갔다 왔대요. 학원에 어쩐지 하루 한 주 정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키나와 갔다 왔다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이실 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상당히 사실은 공부만 한다는 말은 좀 너무 갑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험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 소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참 그런 부분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신 것 같네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연초부터 수학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하셨고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과 같은 케이스도 있으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어떤 일을 병행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뭔가 병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어떤 루트가 있는데 두 분이 또 그런 색깔이 좀 다르셔가지고 네, 상당히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고 그러면 또 뭐 어렵거나 그러셨던 뭐 그런 힘든 점이 있으셨어요 또? 네. 그럼 조금 이렇게 상황이 두 개로 딱 나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더 그 입문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그 4학년 4학년 분들한테 말하자면 또 힘들었던 때는 사실 교생 때가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교생 실습 때 이제 마음속으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왜냐면 이게 초수니까 지식이 일단 부족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뭔가 교생에 나가서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계속 들어서 이제 이거 너무 늦춰지면 안 되는데 저녁에 가서 뭐 이 부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를 초반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점점 이제 교생을 하면서 이제 수업도 들어가고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는 좀 그냥 제 자신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강의만이라도 정확히 듣자. 막 다른 거 평소에 내가 했던 거는 좀 내려놓고 차라리 인터넷 강의라도 제대로 듣는 것만 하자라고 해서 교생 때 조금 욕심을 안 부렸던 게 오히려 멘탈 관리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막 중간고사 막 이런 것도 막 생각하니까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딱 할 것들만 정해서 그것만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분이 합격을 하실 때 선생님은 한 번 시험을 응시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고 선생님은 이제 초수만에 지금 합격을 하신 건데 초생분들은 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생 실습을 의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에서 자기 시간을 좀 치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방금 선생님처럼 또 일을 병행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초생분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 안에서 상당히 자기만의 길을 잘 걸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시험 보다 보면 좀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초부터 상당히 플랜을 깔끔하게 세우셔서 쭉쭉쭉 나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중간에 딱 휴지를 두고 집중하셨던 것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쉬시.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게 못 쉽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속도만 좀 조절하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서서 그랬어요. 아주 유용하신 말씀 해주세요. 또 그런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 다음 질문하고 좀 연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드릴 질문이 시험 준비 기간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가장 해야 할 것, 본인이 생각하실 때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선생님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계속 이런 공부법보다는 자꾸 네. 멘탈적으로 아, 네. 말하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저도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 나는 지금 시간이 이것밖에 없고 나는 뭐 환경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스스로 더 자신감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걸 좋다더라 이러는데 거기 가서 또 그 책도 한번 괜히 보게 되고 저도 조금 귀가 얇아가지고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혼란이 조금 가중되더라고요. 지식 같은 것도 사실 온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섞이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욕심이 혹시 나셨을 때 네. 주로 어떤 컨텐츠에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었나요? 저는 동기들이 해주는 말도 동기들. 있었고 특히 이제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글들이 온라인 올라와요. 쪽에. 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들락날락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글 쓰신 거나 댓글 쓰신 거를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럼 괜히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아, 무리해서라도 상황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 강의도 듣고 이 책도 사서 보게 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조금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주의해. 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반대로라면은 어떤 건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건 그냥 제 스타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야행성이고 네. 그때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시하지 못하고 저는 작직 3일이어서 네. 거의 그냥 3일에 한 번씩 막 계획을 수정했어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거 플랜 같은 것도 뭐 ABC 플랜을 짜가지고 저는 그걸 그냥 빈 종이 같은데 그냥 막 적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적어놓고 그냥 그날 끝내야 될 것만 적어서 누적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인 거죠. 전체 블랙 잡는 것보다 자기가 해야 될 거 딱딱딱 컨텐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하루씩을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네, 거의 하루씩. 그러니까 큰 틀은 뭐 월별로 세우되 이게 너무 시간이 가용 시간이 적다 보니까 거의 하루씩.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성취를 굉장히 네, 중시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을 완결짓고 네. 끝냈다는 성취. 네, 맞아요. 정말 시험 공부에서 그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장기 레이스를 이제 이것도 1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장기 레이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장기 레이스를 달 단위나 월 단위나 연간 단위로 공부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은 어디까지인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다른 또 공부를 막 한다든지 다른 또 노트를 찾아보는 일이 많은데 선생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이 되네요.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네. 께서 한번 네, 해주세요. 방금 선생님 말씀에 저도 네. 엄청 공감을 하는데 아, 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저도 SNS랑 됐어요. SNS랑 그 다음에 네. 그런 임용 카페 들락날락 안 하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1차보다 그걸 더 느낀 게 2차 때였는데 사실 그게 뭐 평가 기준이나 그런 게 막 정해져 그러니까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런 카페 들어가 보면 막 자기 말이 막 다 맞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저게 정말 맞는 건가? 막 이렇게 되니까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막 솔직히 1차 끝나고 그 이제 무슨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확인할 때 불안해서 자꾸 맞아요.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완전 막 저랑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네, 엄청 논리적으로 막 네, 탔어요. 맞아요. 그래서 망했다 막 네, 이러는데 네,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서 괜히 흔들리고 막 나랑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멘탈 막 비교하고 막 그러지 말고 조금 멘탈 관리하면서 야, 나는 잘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약간 너무 혼자서 걷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SNS랑 커뮤니티에 빠지지 않기 인 것 같고 그래서 해야 할 것은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짝 스터디나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네. 큰 스터디 말고 네. 한두 명 정도 해서 막 공부 내용이 아니어도 이렇게 생활 스터디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시까지 뭐 기상을 해서 뭐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점심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서 이렇게 뭐 오늘 컨디션이 어떻다 네, 이렇게 네. 오늘 내 심정 좀 이렇게 뭐 토로해보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정도? 그러니까 적정한 양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참 재밌는 게요. 대구에서도 이미 이런 영상 인터뷰를 한번 찍고 와봤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항상 뭔가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정말 스스럼 없이 자기가 그거를 걷고 계셨어요. 그 점이 상당히 저는 인터뷰를 하면 놀라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합격생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는 이유는 그냥 합격자 특강이 아니라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SNS나 여러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우리 선생님도 그런 부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다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지사가 될 수 있지만 아마 선생님이 그 과정에 계셨을 때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왜 그런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합격생분들이 결국은 그런 과정을 속에서 그 속에서 똑같이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떨다가도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잘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마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불안하시고 미래가 좀 불확실하시고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많이 비교도 되시겠지만 방금 우리 두 선생님 모두 다 거기서 중심을 잡으시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합격하신 분들이 항상 감사한 게 그 다음 분들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참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저도 또 어떤 울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뭐 또 아니면 더 말씀하실 거 있을 때 또 꼭 이것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연애의 문제는 아까 그 대구에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좀 반대. 그러니까 저는 해도 해도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같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약간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돕고 좀 막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거의 한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났는데 오히려 저는 그 하루는 해방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진짜 그냥 임고 이런 생각 안 하고 만날 수 있고 그냥 나만의 혼자 힐링 타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이제 너무 가까이서 만나면 방해가 되니까 그건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만나신 거예요? 학과 그러니까 뭐 작년에부터 만나신 거예요? 대구에서 말씀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환경을 갑자기 변화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 공부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봐야 그 얘기를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진입 전에부터.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만남이 이제 원래 시험 이전부터 되신 분들은 차라리 그게 도움이 되는데 갑자기 뭐 5월달, 6월달에 외롭다고 막 갑자기 사람 만난다는 그런 걸 이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뭐 연애라는 말로 이제 그거를 하셨지만은 저는 거기서 좀 교감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그 쉬는 날도 그리고 자기의 여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자기 수학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께서 정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시험을 읽고 힐링할 수 있었다. 사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말엔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뭐 연애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뭐 또 선생님도 뭐 그런 선생님도 연애에 저는 사이버 연애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유튜버 방탄소년단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곡 나왔고 맞아요. 또 상관없지만 유튜브와 상관없지만 좋더라고요. 그러시면은 뭐 좋은 그 방탄소년단의 소식도 들었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사실 좀 많이 궁금한데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 공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봐요.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공부 방식이 다 다른데 일괄적인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꼭 듣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강의를 이제 병행하시고 강의를 활용하시는 어떤 그런 나만의 공부 방법 또는 나만의 공부 전략이 있으실까요? 누가 그런 부분에 한번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해? 선생님부터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네 제가 어제 강제 시키는 건가요? 좀 머리 좀 그럼 제가 먼저 네, 먼저 네, 선생님이. 저는 강의를 개인적으로 네. 1년 쭉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아무래도 인강 위주로 네, 하다 네. 보니까 저는 사실 강의 집중해서 들은 건 하반기부터예요. 저는 원래 사실 박노 선생님 모르고 있다가 제 동기가 너무 좋다고 추천을 막 해줘서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네. 진짜 너무 진정성 있고 유머러스 있게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일을 하고 와서 들어야 되면 피곤하고 또 이 강사분이 저랑 잘 안 맞는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게 너무 고역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취향 영역부터 수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문법이 되게 약해가지고 문법 강의를 듣고 또 하반기에 진행하시는 뭐 핵심 키워드라든지 모의고사 강의를 다 들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1번 질문 이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험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저런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되게 안 보는 책도 막 그냥 쌓아놨어요. 근데 그런 그 개념을 한 번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핵심 키워드 강의나 모의고사 강의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하루에 5-6개라도 좀 정해서 아까 전에 뭐 성취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진도표가 파란색, 초록색? 그 막대기가 좀 늘잖아요. 몇 퍼센트 이상. 그렇죠. 근데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들었다. 근데 그게 늘어나면 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게임 클리어하듯이.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신난다.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또 듣고 이러면서 그 강의 목록에 100% 채워지는 게 아직도 캡처해서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도움이 됐고 또 따로 강의 들은 내용을 제가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 날에도 가져가서 그거를 쉬는 시간마다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는 누적해서 기록해놓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조금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도 따로 정리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원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강의 활용법을 잘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엄청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강의를 그 말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볼 그렇죠. 것도 많고 이게 수학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학을 비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이렇게 딱 그래도 뭔가 딱 정해져 있다는 컨텐츠들이. 근데 저희는 사실 컨텐츠가 분명하지 않아서 맞아요. 이 강의라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말뚝을 박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선생님께서는 하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상반기부터 쫙 들어온 스타일인데 그래서 상반기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있냐면 그 1월 달에 이게 다른 강의랑 좀 다르게 1월 달에 문법도 하시고 문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제가 그걸 말뚝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기점으로 저도 일단 공부 스케줄 다 짰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인터넷 강의에서 의문론을 할 때 나도 그거에 비슷한 개론서를 보고 같이 확인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학도 예를 들어 고전 문학을 해주시니까 그럼 나도 고전 문학을 공부하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공부할 방향을 그 인터넷 강의에 맞게 이렇게 서로 맞춰서 장기간으로 달릴 수 있게 했던 점에서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말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어 사용만 해도 사실 작문에 관련된 책들도 엄청 많고 그렇죠. 거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핵심 컨텐츠를 약간 말뚝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기본으로 잡고 개론서를 읽을 때도 그거에서 그러니까 그게 딱 있으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이고 아 이거는 더 중요한 내용이고 얘는 알아만 놔도 될 것 같고 내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중요도 평정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보면서 아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거는 조금 그냥 알아만 놔도 될 것 같고 어떤 거는 아 이거 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중요도 평정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내 말뚝이고 이제 이 말뚝을 중심으로 잡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만약에 강의에 나왔던 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면 개론서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업 커리큘럼은 정말 잘, 예, 사실은 보통은 이제 학원가에서 뭐 기본 다음에 심화, 심화 다음에 문제풀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층위를 나눠서 보통 이제 커리큘럼을 좀 만들죠. 네, 사실 대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 의도하고 하는 좀 잘 맞아떨어졌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1, 2월, 3, 4월, 5, 6월 달을 분권화를 시켰죠. 분반을 시켜서 세 개 영역을 다 하지만은 거기에 맞춰 아까 말씀하신 고전문학이면 고전문학, 아니면 의문론이면 의문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공부보다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2달 단위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학습을 마무리 짓는 그런 공부, 또 우리 선생님 아까 말했던 성취를 기반하는 공부,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제 수업을 활용하는 방안이신데, 대구에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게 커리큘럼을 거의 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 진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어떤 그런 코드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고요. 기본 심화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이 어디 있고 심화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 앞에서. 네, 시험은 어떤 영역이 몇 문제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건데, 네, 그거를 상당히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혹시 더 말씀하시겠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여러인 취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취향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할 때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 1, 2월 달에도 하고 3, 4월 달에도 하고 나선형으로 하는 건 나선형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냥 한 번 할 때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취향이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 뭔가 성취를 자꾸 있어야 이게 동기가 부여돼서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원하시면은 말씀해주신 방향대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2월 달에 영역 나눠서 보시면. 좀 그런 거 보면은 또 우리 선생님과 저하고 또 한 해 동안 잘 그런 부분이 코드가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사실 국어가 너무 아까도 뭐 수학과와 비교해봤지만, 저도 주변에 이제 다른 과목 전공과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국어과가 너무 힘들어요. 분량이 너무 많고요. 너무 방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커버를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교수님들은 자꾸 이거에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나씩 고정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적중 자체가 사실은 말이 좋아서 적중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적중이라는 코드를 내밀하게 확인해 보면 그런 자체가 불가능한 과목이 또 이 국어과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국어과를 이제 선택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너무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영역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개인 공부에서 가장 플랜이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문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누가 문법에서? 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문법은 사실 그 수능으로 따지면 약간 수학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생긴 거는 좀 많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제일 불안에 떨지만, 그렇죠. 네, 하다 보면은 늘게 되는 과목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학부 시절부터 문법은 그냥 미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도 문법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때마다 이제 스터디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만약에 1학기 때 의문론을 들었으면은 여름방학에 의문론을 그 이제 선배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책들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학부 3학년 동안 하고, 4학년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이제 빠진 내용 하고, 아니면은 조금 추가해야 될 개론서를 읽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해 주시는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용은 아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처럼 가공돼서 나올 거니까, 그걸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라는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 이런 데서 이제 내가 아는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문법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셨네요. 좋아해서 문법만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보통 3학년 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 과목 얘기를 안 하고
딱 문법 하나만 얘기합니다. 아까 우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은 너무 힘들고 우왕좌왕하지만 내가 딱 하나만 잡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영역이 문법이거든요. 아까 우 선생님이 상당히 그 학부 때 공부해서 전략을 되게 잘 세운 게 아닌가. 사실 가끔씩 재학생을 위한 뭐 이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커리큘럼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재학생은 아직 배우는 과정인데 배움을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아까 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도 계시고 학부의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문법 같은 영역이 상당히 그 어떤 커버를 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참 그 길을 잘 FM대로 진짜 걸으셨네요. 너무 FM. 네, 이번에는 선생님 저는 FM이 아니고 네, AM대로 보면 네. 죄송합니다. FM이시고 네, AM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아. 문법이 정말 제일 싫고 제일 어렵고 저 오히려 문학보다 문법이 더 싫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럴 수 있죠. 학부 때도 엄청 혼났어요. 문법 이것도 모르냐고 이러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문법을 했는데 진짜 무식한 문법 있잖아요. 막 음성, 음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밑줄 쳐가면서 막 그 짓을 했었어요. 근데 남는 건 없고 진짜 음성, 음운 막 이런 그 짜잘한 곁지식 같은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그런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법 공부 어떻게 했냐면 그 제가 아무래도 학원 그 강의를 병행하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렇죠. 못하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아는 거랑 애들 교과서에 있는 거를 가르치는 거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스터디 말씀하셨는데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진짜 이런 일을 병행하셔서 직접 말해보고 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참고서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개념이 조금 정립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 사실 문법이라는 게 이제는 딱 어느 한 영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융합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하면은 그게 융합이 안 되더라고. 다 따로 놀고 문제를 보는데 이거 뭐지? 막 그 예전에 2017년도 이건 몰랐지 막 이러면서 정말 멘붕에서 이건 모른다. 나는 이건 모른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융합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현대문법 쪽은 오히려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학부 때보다 더 많이 붙었던 과목이었어요. 사실은 학회에서 보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게 탐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4학년 그분도 초수생모셨는데 4학년이면 이제 학부에서 왕이잖아요. 병장 말년 병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을 대상으로 또는 이렇게 스터디원들 스터디 동아리 대상으로 자기가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강의 듣고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바로 설명을 해보고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 하나 빠지는 팁이 없는 게 참 왜 그러냐면 말을 해보는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설명한다는 거는 전문적으로 인지심리학에서 정교화라고 해요. 조직화, 구조화. 그러니까 그걸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방금 배우고 공부하는 것보다 남한테 그걸 설명하는 게 다르더라.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교화나 조직화라고 하는 사고를 하신 건데 그거에 되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탐구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뭐 융합이 도움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공부가 단순하게 미시적으로 시작을 하셨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문제 코드를 상당히 융합적으로 그리고 탐구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문법 공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코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탐구인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뭔가 그 이상하게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문법은 상당히 두 분 모두 상당히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면 전반기래 학부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적 중심의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이 효과적이었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공부는 주로 그런 서적 중심의 공부보다는 그거를 융합하고 통합하는 그래서 항상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하면 그 끝난 다음에 꼭 사고의 유예 시간을 가지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문법 공부는 두 분이 선생님은 아까 AM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FM 두 분 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FM 방식의 문법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근데 저 네.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화면이 어두워.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보통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얘기. 벌써 한숨이 팍 나오시는데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문학이요. 그렇죠. 문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사실 저도 문학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내밀한 얘기까지는 뭐 인터뷰니까 저는 제가 인터뷰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스님들이 그 시험장에서 그 문학 문제, 모호한 문학 문제를 그래도 해결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의 공부 방법. 좋아하시는 분부터. 문학 좋아하진 않지만 상대 민법이 더 싫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냥. 문학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선생님께서? 네. 저는 문학 같은 경우에 사실 말씀하셨듯이 제일 막막해서 그렇죠. 저도 진짜 온갖 진짜 중고서적을 다 산 것 같아요. 집에 아직도 꽂혀있는 해법문학 그리고 나비효과 이런 거 진짜 다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됐냐면 이 자꾸 좀 학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참고서를 엄청 다양하게 다 봤거든요. 교사용 지도서를. 근데 이번에 그 엄마의 말뚝도 그렇고 거기다 신사고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아무래도 그것도 강의를 직접 하다 보니까 더 기억에도 많이 남았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이런 임용 말고도 이제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낯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해설 안 보고 스스로 분석해보고 수업 연구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제로 이번 문제에서도 좀 난해한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시간이 뺏긴 게 이것도 답이 될 거 같고 기입형 같은 경우 엄청 많아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주관식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평가자라면 이 중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객관적으로 해줄 것인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좀 답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작품을 다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검증된 작품들이나 낯선 작품들 위주로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좀 기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검증된 작품.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뭐 열거했던 책들, 수능 서적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방대한데 또 전문 서적을 딱히 볼 만한 가치를 또 못 느끼는 게 사실 문학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았을 때 시험에서 주는 추상성과 모호성이 강한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사실은 교수님들이신데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지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건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잘 루트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근데 뭐 본인이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근데 대구에서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가 딱 선생님의 어떤 그 상황과 맞아 떨어졌던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얘기 한번 아까부터 막 머리를 쥐어짜시던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1, 2월 달에 제가 힘들었다고 했는데 제일 1, 2월 달에 힘들게 했던 게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뭘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오니까 그렇죠. 아니 이건 공부 안 해도 맞추고 공부해도 틀리는 과목이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일 제가 수험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게 정답 맞출 생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키워드가 조금 벗어나도 허용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솔직히 많이 편해졌어요. 차라리 문학을 엄청 잘 맞추느니 다른 걸 맞고 문학은 좀 허용받자. 일단 그 마인드셋으로 갔어요. 그게 제일 제 정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그 중간에 깨달은 방법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그 전문 강의 419에서 그렇죠. 새로운 희망? 맞아요. 근데 그건 저는 절대 약간 해법 이런 거 외우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작품의 어느 부분에 의미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의미를 쓸 거면 그 쓸 의미들이 내가 머릿속에서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강의 319에서 이 부분이 희망인 게 아니라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해법 이런 거 보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작품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쓸만한 말들을 엑셀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신 그 시어 키워드랑 거기 뭐 예를 들어 그렇죠. 관조적, 체념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조 막 이런 말들을 정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10월달 되면 내가 그 책 다시 못 보니까 차라리 그 키워드만 보고 들어가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쓰겠지. 약간 저 자신을 좀 믿고 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번에 운영전에서 그
그 자연의 영원성과 네. 대비되는 네. 그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도 그냥 키워드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도 많이 뭐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그렇죠. 뭐 해법에서 나오니까 그냥 자연과 대비되는 뭐 유한성 이렇게 해서 그 키워드에 정리해놨으니까 딱 보자마자 아 그거네 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쓸 말들을 열심히 정리를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전략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전략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깨달았다. 그거를 또 이제 인지심리학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켈러의 통찰학습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거든요. 그 비약이 일어나신 거거든요. 사고의 비약이 일어나신 건데 사실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각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거에 맞게끔 자기가 모든 걸 꾸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제가 진짜 그 공부 방식에서 원하는 공부 방식을 정확하게 그거를 해내시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선생님의 이야기를 뭐 기존에 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듣는데 사실 키워드라는 걸 만들어 쓰기는 힘듭니다. 그죠? 하지만 그 키워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까 선생님처럼 리스트화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정말 탁월한 특히 현대시 쪽에서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참 그런 부분 아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뭐 문법보다 나으시죠? 네. 문법보다 나은 선생님의 문학 공부 방법. 물론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네, 키워드 얘기를 제가 좀 맞아요. 많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학습 활동이나 이런 지도서에 이런 뭐 삽입식 구조라든지 뭐 소설의 구성 방식 이런 그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핵심 키워드 강의 들으면서 거기 정리되어 있는 거랑 교과서를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 시간이 이제 촉박한데 바로바로 인출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시험 방식이 소통된 게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2, 3년 정도. 제가 이제 강사로서 말씀드린다면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2,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왜 2, 3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면 그 전까지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허용이라는 것을 많이 해줬죠. 근데 최근에 왔을 때는 칼채점을 하잖아요. 칼채점을 하면 우선 어떤 어휘적으로나 아니면 그게 근거적으로 정확한 키워드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점수를 깎아야 되고 그것이면 점수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키워드가 아무거나 쓸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희망이면 희망 뭔가 하나를 박아놓고 거기에 맞춤식 작품을 선택하고 그걸 맞춤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근거와 마지막에는 희망을 쓰게끔 해서 이 점을 딱 구성하는 경우가 거의 시험 출제 방식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채점 방식과 출제 방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뭐 대구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또 문학이나 또 문법 공부에 대해서 또 코드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또 서울 인터뷰가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남았네요. 언사기죠. 언사기. 언어 사용 기능. 보통 이제 학원에 수험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국어교육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좀 속상한 게 벌써 아직도 이제 그 용어 하나도 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의 수험가에서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어교육론 또 교과교육론 이런 얘기는 20년 전에 썼던 용어인데도 아직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언사기가 심각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부 그 교수님들의 연구 성적에 비하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낯설고 어려운 언사기를 어떻게 공부하셨었는지 뭐 문법하고 문학보다 언사기는 어떠셨나요? 언사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언사기부터 언사기가 제일 괜찮으시면 언사기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나마 저는 언사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신의 한수 교재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걔가 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막 시중에 정리된 교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귀가 얇아서 카페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새로 개정이 됐다더라. 그럼 그런 거를 찾아내서 진짜 집에 막 10몇 권 쌓아놨거든요. 물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컬렉션이죠. 그냥 마음에 안 적어주는.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예쁘죠. 나 개정 파일을 다 가지고 있다. 저도 막 모아놨어요. 아 이론서 맞죠? 네. 다 무료가 나눔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꽂아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저는 되게 무식하게 백지암기를 다 했어요. 한 장 한 장씩. 그러니까 물론 초수 때 얘기긴 하지만 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작 시험장에 딱 들어갔더니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헛소리 다 쓰고 나왔거든요. 제가 외운 것밖에 인출을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 그 신의 아주 교재를 보면서 진짜 체계적으로 정리가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사실 저는 그거 한 권으로 공부를 다 끝냈었어요, 이번에.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거기에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놓친 부분은 모의고사나 키워드 강의 들으면 또 정리하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언어사기가 약간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근데 엄청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걸 했어요. 저도 신혜연수 그 교육과정하고 마인드맵 있는 걸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일단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조금 막 갑자기 찬양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마인드맵에 약간 구획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협상, 뭐 대화 이런 식으로 뭐 장문의 본질 이런 식으로 나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어디까지 하면 돼 이게 딱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론서들을 읽으면서 일단 그 정리를 쫙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문 같은 경우에는 그 영락에서 나온 걸 일단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평론 거를 읽었어요. 근데 그게 합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합체하는 기준을 그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문의 본질 하면은 그 마인드맵에 그 영락에 있는 장문의 본질 부분하고 그렇죠. 사회평론에 있는 장문의 본질을 추가해서 그냥 거기다가 요점 정리를 했어요. 노트 정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마인드맵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그냥 어차피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내가 좀 순서 바꾸고 싶은 것만 살짝 바꿔서 그것도 그냥 그 마인드맵에 다 넣어서 맨 끝에 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문제 예를 들어 올해 독서 문제도 딱 이거 딱 봐도 문화 그 독서의 태도네. 그 다음에 독서 태도랑 요쪽에 그 마인드맵 요쪽에 있던 그 독서 기능 요쪽에서 낸 거네 하고 딱딱 나와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아바타 수준인데요. 제 아바타 수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여담을 얘기한다면 제가 이제 언어 사용 기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학습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습했던 방법을 마인드 매핑화해서 자료화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이제 했던 건데 아까 제가 왜 아바타 하다고 얘기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톡톡히 봤거든요, 재미를. 그래서 그 방법을 사실은 드려보고 싶어서 그걸 했던 건데 그 방법을 그대로 잘 흡수하신 것 같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아픈 게 뭐냐면 그게 아마 제 교재가 되게 두껍죠. 예,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한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두껍게 제작을 했는데 이유가 이제 문맥을 살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오탈자도 많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이슈짓고 얘기한다면 오탈자도 많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책을 두껍게 그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선생님처럼 한 손에서 그것이 좀 계속 소비가 돼요. 어차피 강의나 이런 마인드맵에 핵심 내용 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 선을 정해서 내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기출문제 좀 보면 좋겠다. 또 인재신 양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스트레지क 전략이라고 보통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이 내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이걸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출사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교수님들께서도 학부에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기출사를 가지고 많이 접근을 시켜주시는 이유가 우리 방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상당히 그 1년 동안에 어떤 그 결정적 시기가 오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또 사실 그런 결정적 시기가 있으시니까 또 아주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소만 합격하셨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두 분이 이제 지금 저의 강의를 이제 주로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시 그 이전에는 언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었나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학습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를 접하기 이전에
이전 단계에서 이제 언사기라 하면은 이제 언어 사용 기능이라고 해서 화법, 작문, 독서. 학자분들은 보통 이제 의사소통 또는 문식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리터러시에 대한 혹시 이전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용어부터가 안 맞아요. 뭐 저는 국어교육론을 뭐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사실 그 사전에는 어떻셨나요? 시행착오는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했으니까 너무 이상적이에요. 딱 옆을 쳐다보시네요. 아니, 제가 좀 시행착오 엄청 많이 겪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사기가 오히려 처음에 되게 만만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문법도 어렵고 문학은 좀 난해하고 이래서 언사기는 좀 만만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화작독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막상 진짜 시험지를 받으면은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 말씀하셨듯이 용어 자체가 책마다 말하는 용어가 네, 조금씩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도 감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낙방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강사분들 교재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한 장 한 장 외웠다는 게 그 다른 강사분 그 언사기 교재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교재를요? 네. 그래서 하나 다 했는데 그게 저는 아까 마인드맵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암기만 한 거죠. 그리고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적용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연관돼서 그러니까 용어 정리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시험 몇 달 전까지는 친구한테 막 물어봤어요. 이게 용어가 무슨 뜻이냐, 이 용어랑 차이가 뭐냐. 그래서 다 설명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초반에 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한 번에 조금 다른 길로 가시면. 네, 제가 선생님께 뭐 다른 말씀 하나 드린다면은 선생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언어 사용 기능의 어떤 학문이 갖고 있는 그 애로점인데 그 교수님들마다 그게 대부분 원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번역을 하실 때 용어를 되게 다양하게 아까 뭐 책마다 다 달랐다. 근데 사실 그걸 잘 들여다보면 원기는 똑같아요. 영어에 병기되어 있는 원어는 똑같은데 그 원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자꾸 자구적으로 자기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문 교수님들은 그런 이제 합의된 용어를 출제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그걸로 출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선생님의 잘못이나 선생님 부족함에서 벌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언어 사용 기능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좀 뭔가 아직 이제 신생학문이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어떤 교수님은 아예 그냥 영어로 원기로 하자. 그런 문제 때문에요. 영어를 그냥 그대로 원어를 밝혀서 쓰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계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선생님 저도 언사기에 대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아까 문법이 수학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사기는 정말 외국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영역처럼 그렇죠. 그 말을 뭐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야 하는가 약간 네, 그런 것들이 제일 네. 문제였어요. 그냥 읽으면 너무 그냥 네. 당연한 소리 같은데 네. 뭘 이걸 막 이렇게 용어를 써서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막 이렇게 나오지? 막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막 재구성 이 단어가 중요하대요. 근데 그냥 재구성이 재구성이지. 그래서 딱 오히려 저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 너무 당연하고 조금 그냥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오히려 뭐가 중요한지 감이 안 오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그냥 감이 아예 안 왔던 게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고 조금 그냥 어려운 말,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과목 약간 이런 말이어서 그 개론서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읽어야 아 그래서 중요했구나. 교육과정 읽으니까 아 그래서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었고 만만했던 그런 느낌. 사실 선생님도 제가 이제 또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나 드린다면은 아까 재구성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어로서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용어 같지도 않고 어려운 용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내밀하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연구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 연구의 어떤 원서를 들여다보면 걔도 영어거든요. 걔도 원어는 영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재구성 그거 좀
뭐 그게 그렇게 왜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공부가 그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보통 일반적인,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벌어지니까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이 영상을 뭐 그 전문 연구자분들이 보실 일은 없겠지만 아마 그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들이 사실은 뭐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이고 어떤 용어가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빈칸을 뚫는다든지 그거를 암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선생님이 그러한 코드를 좀 잘 정화시킨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어렵고 힘든 코드였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언사기는 딱히 따로 사전에 어떤 그런 선생님들의 상황을 여쭤봤냐면 그런 부분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다시는 그 고생의 길을 걸으실 필요가 없지만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더 큰 길을 꿈을 꿀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말 얼마나 힘든 과정이셨습니까? 참 지옥 같을 때 저를 뵙고 그죠? 지옥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저를 안 뵙게 되죠. 한번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 인강 들으셨고 선생님도 인강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 얼굴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12시간씩 정말 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나마 뭐 제가 엄청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관리도 많이 안 하고 맨날 피폐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좀 감사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 네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 질문을 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네, 좀 쉬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질문 내역에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2차가 이제 강화된다는 걸 확실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고배를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뵈면 제가 솔직히 너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는데. 그래서 항상 통과를 하신 분들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2차에서의 어떤 자신의 경험 또는 2차를 준비하는 자신만의 노하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다음번에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도와주시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얘를 뭐 선생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공교롭게 이제 한 분은 서울이시고 한 분은 경기도시니까 두 분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지역에 맞는 공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할까요? 서울부터 하실까요? 네네. 그러면 일단 서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면접하고 시험 지도안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시험 끝나고 1차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면접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학원 강사 중에 많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면접 또 많이 보시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사서 파트별로 나눠서 뭐 오늘은 만약에 뭐 학교 혁신이다.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다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관련해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서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말씀드리 죄송한데 아까 이제 면접 학원하고 서적 얘기하셨는데 그게 면접 전문으로 하시는 커리큘럼이셨나요? 아니요 그냥 교육학이랑 하시는 같이 네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좀 조언을 하나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만 사서 그냥 파트별로 나눠서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워밍업을 조금 하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고교학점 되면 나올 수 있는 질문들 같은 거 조금 같이 정리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한글 파일에 있는 걸로만 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2차 이제 1차 발표 난 다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하고 시책이랑 이렇게 조금 섞어서 연습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연은 약간 많이 전 좀 과할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일단은
1차 끝나고서는 조금 면접을 하는데 시험까지 하기가 너무 싫어서 시간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건 별로 비추해요. 시간 강사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냥 이게 학원 스타일, 그러니까 그냥 정식적인 스타일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막 수업 실현이 막 느는 건 아니었고 그냥 발성하고 그냥 교실 분위기 조금 익숙해지는 건데 저는 별로 비추였고 그때부터 좀 준비를 열심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그 2일차 발표부터 했는데 일단은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4명은 조금 많은 것 같고 3명으로 했어요. 3명으로 해서 하루에 문제를 2개씩 출제하면 6개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3개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저희끼리 보면은 조금 세밀한 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뭐 글씨가 이상해요 막 이런 뭐 좀 큰 걸 많이 못 봐주셔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은사님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은사님의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채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험 평가를 영상을 찍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좀 큰 걸 봐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학습 목표가 맞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큰 것들 아니면은 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좀 적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뭐 내가 이 채점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런 쪽을 많이 보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좀 실전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좋았고 대신에 그거 틀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걸 제가 좀 늦게 해서 좀 후회가 많이 됐는데 그 나만의 틀을 조금 확실히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틀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오늘도 무슨 즐거운 무슨 국어 수업을 시작합시다. 뭐 예를 들어 뭐 학습 목표를 볼까요? 할 때 뭐 어떤 동작으로 이렇게 학습 목표 이렇게 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느라 오히려 저 스스로 내면화하는 시간이 부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나만의 틀을 이렇게 피드백 받을 때마다 만든 다음에 수정해서 최종 틀을 며칠 전에 딱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화는 일단은 자세하게 쓰는 게 그러니까 여러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자세하게 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뭐 매체에서 관점을 찾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다면 뭐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쓰는 거죠. 뭐 매체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파악하면 뭐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쓰든지 아니면은 그 밑부분에 쓸 때도 뭐 매체를 관점을 찾아 읽으면은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뭐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요구하는 발문을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조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은 면접, 시연, 그다음에 지도안까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도안이 있어서 네네. 쉽지만은 않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도안이 네. 작성까지 해야 해서 네네. 시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스스로가 답을 구하러 다녀야 돼요. 네. 저는 이제 그 점을 봤잖아요. 선생님을 옆에서 선생님 2차 준비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아는데 선생님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저는 선생님이 좋아 보였어요. 어떤 자기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멈춰있지 않고 이쪽 저쪽을 수송해 다니면서 열심히 조언을 구하러 다니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틀 얘기하셨는데 그 틀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 제가 이제 그 노력했던 거고 그 틀보다는 선생님이 또 어떤 부분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꼭 틀 덕분에 선생님이 잘하셨다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그러한 또 자구적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과정이 선생님한테 정말 큰 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왜냐면 틀이라는 거는 뭐 혼자서 보통 이제 생각해내는 거지만 선생님이 생각했던 활동들은 대부분 타인에 의해서, 저는 사회적 구성주의 아닙니까? 타인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2차 준비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1차처럼 공부하시고 마치 학원 다니고 혼자 어디가에 박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터디원, 아까 스터디원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죠. 스터디원을 제한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근데 사실은 2차는 우리 선생님처럼 좀 많이 수송을 하고 다니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더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이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버라이어티하죠. 집단 토의를.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사실 경기도에 합격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집단 토의도 있죠, 수업 나눔도 있죠, 자기소개서도 있죠, 면접도 뭐 구상형 즉답형에서 나눠서 진행하는데 한번 경기도에서에 대한 어떤 경우 수도 한번 들어볼까요? 좀 길게 말씀.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빨리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자기성장 소개서가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커버넌스? 교육 환경, 네, 거버넌스를 얘기해라. 네.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맞아요. 좀 어색해서 막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이랬는데 네. 일단 자기성장 속에서는 최대한 많이 돌려보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학 교수님께도 부탁드리고 이 교수님께도 부탁드리고 아니면 스터디원끼리 다 좀 첨삭해주는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른 사람의 글도 보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뭐 소제목을 단다든지 해가지고 좀 제 것도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자기 성장 속에서는 제가 합격 수기를 보니까 여기 추가 질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기 성장 속에서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외우고 가야 그러니까 경기도는 아예 2차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몇 번 질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담아서 답을 썼는지를 계속 좀 되새기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자기 성장 속에서보다는 사실 제가 12월 달에 스터디를 안 한 거 반, 못 한 거 반인데 어쨌든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2차 강의만 보고 제가 합격할 줄 모르고 1차 시험 발표 난 다음에 부랴부랴 이제 놀래가지고 그 운 좋게 그 선착순 10명 안에 들어가지고 그게 거의 저를 듣자마자 카페에. 거의 저를 굉장히 살렸죠. 선착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도 일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 어머니가 장난치시는 줄 알고 장수로 접어들다 보니까 장난치기 따로 있죠. 그래서 기대를 전혀 안 하다가 이제 깜짝 놀라서 얼른 막 카페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거의 막바지에 신청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좀 오래됐지만 대학 특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 두 개로 그렇죠. 거의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실연이랑 나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막막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학원 강의를 하긴 했지만 이거 말 그대로 강의식이고 진짜 수업 실현에서 적용하는 내용이랑 또 거리가 있어서 좀 2차 강의 들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받는데 엄청 떨리긴 떨리지만 그래도 받으면 이렇게 깨지면서 맞아요. 깨닫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화면 속 제 모습을 보기가 너무 좀 힘들지만 그걸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쟤는 표정이 왜 저럴까? 이거를 스스로 보면서 꾸역꾸역 보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스터디원이 많은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보다가 지치거든요. 할 시간이 별로 네, 없어지더라고요. 저 뭐 4명이서 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 나는 면접까지 하면 벌써 막 스터디 시간이 뭐 밥때도 놓치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1대1 스터디만 2개를 했어요. 하나는 이 10명 안에 드시는 그 분이랑 1대1 하고 대학 특강에서 후배랑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후배는 또 서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연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틀을 정해 놓으시고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멘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실현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유튜브 같은 데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나는 된다. 그냥 무조건 자신감 없어도 그냥 일단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들인데 막 이러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그냥 여기를 다 접수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시간은 15분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임했던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 이제 부랴부랴 그 유명한 책 2개를 샀어요. 그 유명한 책 쪽이. 그 유명한 책 2개.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말해주세요. 뭐. 면접 레시피랑 사이다 책을 샀습니다. 사이다. 경기도니까. 네. 저는 윤승현하고 면접 레시피. 윤수인 선생님 거하고. 제가 학원 강의도 들을까 되게 망설였는데 그냥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 병행하다 보니까 그냥 면접 레시피 그거 사가지고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면접은 많이 자기 했어요. 전에 한 30분 정도 다른 과목 선생님 구해가지고 서로 무작위로 몇 페이지에 뭐 대답해봐. 그래서 저는 구상형이 아니라 다 직답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책에서도 질문 하나 하고 뭐 자기 성향 속에서도 교환해서 거기서 임시 지문 만들어서 서로 즉석에서 해보고 근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눔은 정말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합격자분들 도움을 받은 거에 의하면 역량을 많이 녹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역량을 중시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많이 했었고 집단 토의는 저는 번개로 다 했어요. 그래서 대여섯 번 정도 그냥 제가 신청해서 국어과 선생님들이랑도 해보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 그냥 염치 없이 띄어서 막 해보고 근데 확실히 국어과가 훨씬 치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제가 말이 없는데 제가 사회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신다고. 근데 국어과에만 가면 제가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른 잘하죠. 사람들은 막 5번 발언해서 저 3번 얘기하고 끊기고 막 이래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국어과는 진짜 다들 말씀도 너무 논리적으로 잘하시고 자신감이 좀 맞아요. 위축될 때만 또 다른 교과랑 또 해가지고 비하하러 오는 아니, 전공 특성이 너무 잘하는 네, 전공 특성, 전공 네. 특성.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집단 토의할 때는 좀 이런 시책만 따다다다 하기보다는 공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결 멘트를 꼭 했어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덧붙여서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연결 멘트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경험이나 사례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집단 토의할 때 저희가 펜을 갑자기 못 쓰게 하셔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초수분들도 같이 계셨는데 자기 교생실습 때 했었던 경험 뭐 아니면 뉴스에서 봤던 사례 이런 걸 얘기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감점도 막 0점 몇 점 되고 막 이래서 감점 되긴 되지만 어쨌든 집단 토의는 엄청 불안했는데 그래도 초반에 이제 뽑기만 잘 하시면 네, 크게 문제 없이 잘 되시고 선생님 혹시 그 앞에 채점하시는 면접관들 네. 보셨을 때 막 이렇게 체크를 하시던가요? 네. 선생님 말을 할 때 체크를 하시던가요? 그래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크 포인트 이게 점수가 나가는 건지 이제 점수를 깎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체킹을 한다는 제스처는 결과적으로 합격생분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체킹을 많이 이제 받는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인식이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의 발언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 거하고 교집합을 시켜보면 자기 성장 속에서 이거를 꼭 읽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키워드라든지 그거를 꼭 머릿속에 담고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방금 전에 그와 유사한 똑같은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근데 사실은 또 연결 표현이라고 하는 거나 공감을 많이 신경 쓴 것은 자기가 타인과는 좀 차별화된다는 거죠. 말을 하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정리를 해보면 타인과는 좀 다른 좀 나만의 발언의 어떤 수위나 발언의 어떤 전략이 있으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아까 뭐 점수도 얘기하셨는데 거의 점수도 높게 형성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똑같은 룰대로 똑같이 기계적으로 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떤 내용 연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저 여기 보충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네, 면접 사실 시험 보라는데 면접을 제가 엄청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서울은 15분이 줬는데 제가 11분 했나? 11분 빨리 끝났어요. 네, 11분 30초 이렇게밖에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서울이 하도 막 시책이 중요하다 해서 막 시책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던, 그러니까 조금 너무 짧게 대답했다고 생각했던 게 맨 마지막 문제가 그 학생 진로를 상담하는 거였는데 그 돈이랑 명예 때문에 유튜버가 되고 싶은 애를 설득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아까 경험 얘기 이런 게 공감 이런 얘기가 나서 저는 정말 그 순간 너무 이제 당황을 하니까 시책이 이런 게 막 외웠던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 진짜 속마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돈과 명예가 막 거품 같고 일시적이고 그렇죠. 나중에 허망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망했다. 근데 생각보다 면접이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경험이나 이런 공감을 유도하는 게 시책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막 서울하면 시책 이렇게 해서 그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책을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에 조금 뒤통수를 팍 치셔가지고 막 교육감 물어보고 갑자기 막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막 네가 어떤 노력을 해왔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랑 이렇게 뭔가 공감되는 내용도 조금 많이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시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많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심 어리게 다음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 사실은 합격하신 분들이 떠올릴 필요도 없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게 사실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어떻게 했니? 뭐 썼니? 너는 그거 답이 뭐니?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임팩트 있게 제가 어떤 그런 충격을 먹었거나 어떤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합격하신 분들이 사실 자기 답안에 대한 복기 또 자기의 어떤 시험 경험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두 분 모두 사실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또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에서 동병상련의 아픔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공감하시면서 기분이 좋게 유쾌하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요 정도 했으면 네.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3명이 모여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과 공감으로 얘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께도 항상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두 선생님 뭐 이왕 있게 된 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더 발전과 어떤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응원의 제스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끝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글거리셔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왕이면 같이 가서 여기 가운데 예, 저희 여기 앉을까요 그러면? 네. 자, 여기 앉아서 두 손 넓지 펴시고 자, 우리 선생님들 내년에 꼭 교직의 꿈을 이루세요. 파이팅! 자,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한국도 경기도 합격자입니다.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23년도 충북 합격자입니다.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요. 2020년 서울 합격자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